성매매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뭐 태국 마사지사 유사성애를 유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했는지 아니면 현금을 줬는지 증언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이 쭉 있거든요. 그 횟수나 내가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성매매라는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상담 전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성매매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일당들이 잡혀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런 데이터 정보가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무려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허수도 있고 가짜 번호도 있고 뭐 중복 번호도 있겠죠. 어쨌든 그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나면서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제2조 1항에 따라서 성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1조 1항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뜨면서 이제 예전에 내가 뭐 몇 년 전에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술김에 한 것 같은데 너무 걱정돼요 이런 전화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했는데 나왔는데 수사관이 내 손을 딱 잡고 바로 안내를 했다. 그래서 본고에 가서 사실 다 인정하고 왔다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예전에 어디 간 적 있냐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상담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청량리나 영등포에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홍등가가 있을 것이고, 요즘엔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이 있고, 요즘에 또 있는 스웨디시, 또 뭐 마사지, 뭐 건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적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처벌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아까 그 일당들처럼 대부분 장부를 관리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해요. 뭐 이 사람은 무슨 서비스를 했고, 뭐 D 코스를 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피스텔은 또 적발도 쉽죠. 그게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딱 잡히면은 사실 거의 현행범체포랑 동의해서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뭐 이야기만 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취해가지고 못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미수가 돼서 실은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 건데, 뭐 얼떨결에 인정하는 분들이 꽤 있죠. 실은 내가 정말 안 했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콘돔이나 뭐 사정의 그 결과물 또는 아니면 뭐 여성의 증언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안 했다면 이런 거를 확인해 달라, 난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딱 잡혔고 내가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양형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술에 취해서 성매매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이 쭉 있거든요. 성매매에 관한. 그에 대해서 최대한의 주장을 하면 그 횟수나 내가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는 거는 검사가 뭐 쟤는 있는데 이번엔 처음이니까 봐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전과도 남지 않고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신 뭐 존스쿨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실 필요는 있죠. 그런 것들만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인정을 하고 적발이 됐다면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또 많이 걸리는 게 뭐 스웨디시나 안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게 처음에는 그냥 안마만 받으러 들어갔는데 도중에 그게 성매매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뭐 태국 마사지사가 유사성애를 유도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거를 계좌 입금을 했는지 아니면 현금을 줬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증언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성매매라는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룸살롱은 정말 뭐 보안이 돼 있고 그들만의 그 규칙에 따라서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스폰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 간에 뭐 대가 관계가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가 드러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힘들고 이제 가끔 이렇게 가는 가난한 분들 뭐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적발이 많이 돼서 이게 과연 평등한 법 집행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또 악용을 해서 어디 성매매 없습니다, 언제 오셨죠? 우리가 CCTV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경찰에 협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보내주시면 내가 철저히 지원은 드릴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기입니다. 절대 거기에 응한다고 경찰한테 그 사람들이 뭐 선별적으로 지어가지고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한테 오면은 그냥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돈 주는 게 더 특이하고 그게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연락이 오면은 그냥 차단해 버리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2년 전 3년 전에 성매매를 실수로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콘돔이나 뭐 사정이나 뭐 이런 여성의 증언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 3년이 지났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앞으로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매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뭐 불법이기 때문에 뭐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하시고 필요하시면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